자, 오늘은 그 건물 투자 강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제가 준비했냐면요. 이제 법인 투자와 개인 투자에 대한 걸 준비했어요. 여러분, 법인 투자 많이 들어보셨죠? 대부분 한 7, 80%가 건물 투자를 법인 투자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뭐 때문에 이거 법인 투자를 많이 할까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대출. 두 번째, 양도소득세.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법인은 개인 투자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은 하나의 법인이나 인격체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가 아니에요. 저는 요게 대표인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를 세우고 얘가 지금 투자라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법인 사업체가 임대 사업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는 거고 얘가 건물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법인 돈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법인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당을 받거나 급여를 받아도 내가 그 돈을 내가 쓰는 거지. 내가 이 돈을, 내 돈이 거기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내 돈으로 건물 샀다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 거죠. 법인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 사업자를 내는 거예요. 자, 내가 내 돈대로 마음대로 쓰고 싶으면 어떤 거 해야 될까요? 개인 사업자를 해야 돼요. 개인 사업자를. 개인 사업자는 심플해요. 개인 사업자 뭐냐면 내가 돈을 벌잖아요. 지출이 있잖아요. 빼고 세금 내잖아요. 그 번 거에 세금 내잖아요. 나머지 돈은 다 내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쓰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개인 사업자는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금 흐름을 편하게 만들고 싶고 내가 뭔가를 좀 해가지고 편하게 이거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맞는 거고, 법인 사업자는 뭐냐면 내가 이 법인 사업자, 이 사업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건물 투자로 인해서 이 법인 사업자를 키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법인 사업자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구분지어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원래 우선이에요. 그렇지만 하지만 어떻게 대부분 사람이 설명을 하냐면 법인 투자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 하면서 법인 투자를 해야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법인 투자해서 나중에 건물을 팔았을 때 양도세를 많이 안 낸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개인 사업자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 돈을 내가 대출도 많이 받고 싶고, 양도세도 적게 내고 싶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인 투자와 개인 투자는 꼭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차이가 있다고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럼 법인 투자를 왜 할까요, 여러분? 자, 젊으신 분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일수록, 그리고 내가 부동산으로 투자를 계속 지속하겠다는 분들은 법인 투자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게 내가 여기서 돈을 써가지고 이게 아니고 제가 계속 불릴 거란 말이에요. 불려서 여기서 소득을 내고 내가 여기서 월급을 받고, 이런 개념이라면 법인 투자가 맞는 거고, 만약 그게 아니면 개인 투자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투자는 뭐냐면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제가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개인 사업자는 자,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고,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를 내는 거예요. 그 세율이 다르겠죠? 기본적으로 세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 같은 거,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를 내는데 개인 사업 소득세 구간이 6에서 45% 구간별로 내는 거예요. 금액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내가 얻은 소득이 구간별로 내가지고 얼마면 몇 프로, 얼마를 몇 프로 내는 거예요. 자, 법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10에서 25%를 내는데 그것도 금액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게. 양도소득세는 뭐 개인 사업자는 이제 양도소득세 내겠죠. 그리고 법인 사업자가 내겠죠. 그리고 대출,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대출이에요, 대출. 대출인데 대출은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도 준비했지만 RTI라는 게 있어요. RTI가 뭐냐면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은행에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거기서 임대소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임대소득과 실제로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낼 수 있는 그 대출 금액에 따른 이자가 있잖아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봤을 때 이 대출을 받았을 때 임대소득보다 대출이자 많이 나가면 대출해주면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출 이자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임대소득 50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되잖아요. 50만 원 더 해가지고 은행에다 빚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위험한 물건인 거잖아요. 그렇게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인 사업자는. 그래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RT라는 걸 보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그 임대소득 있잖아요. 임대소득이 대출 이자랑 계산할 때 1.5배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1.5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얼마 받았어요. 대출 이자가 50만 원이에요. 근데 임대소득은 75만 원이에요. 그러면 1.5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돼야 이 50만 원에 대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RTI가 그래서 보는 거. 그러면 RTI라는 게 임대소득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많아야지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서울 건물 같은 경우에 뭐 강북 같은 경우가 이제 3%대 내외고 이 강남 같은 경우 2%대 내외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이자와 지금 대출 이자 거의 4% 내외인데 안 맞단 말이에요. 대출을 받을 때 임대소득가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자본금에서 대출을 많이 못 받아 보니까 큰 건물을 못 사는, 그러다 보니까 RTI 적용이 되지 않는 법인 사업자로 건물을 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취득세가 어떻게 되냐? 취득세는 뭐냐면 4.6, 우리 4.6% 기본세율을 상업용 부동산을 부과하잖아요. 취세. 근데 법인 사업자는 뭐냐면요. 9.4%가 돼요. 근데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 어떻게 이걸 피하기 위해서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처음을 알아요. 인터넷에 올라있나 뭐 챗GPT나 과밀 억제 권역 처음을 알아요. 그럼 지역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외적인 곳에서 법인의 본점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4.6% 기본세율로 법인 사업자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산세는 보시면 동일하고요. 그래서 법인을 이제 보통 대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거의 8, 90%는 법인으로 건물 매수를 한다고. 그럼 법인 취득할 때 이 중과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인 중과가 되는 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밀 억제 권역에서 내가 본점을 세우면 내가 서울 건물 사는데 이 법인의 본점을 서울에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9.4% 취득세가 중과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일부 사업하고 원래 있던 사람이었는데 서울에서 5년이 지났어요. 이 법인 사업자가 5년이 지난 법인 사업자가 있어. 그러면 과밀 억제 권역 안에 있는 건물을 사더라도 취득세 중과되진 않아요.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법인 사업자가 없고 건물 사면서 법인을 세우려고 할 때는 꼭 과밀 억제 권역 밖으로 본점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취득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5년이 지난, 서울에 있는 5년이 지난 법인이 있다고 그러면 그냥 건물을 취득해도 취득세는 추가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과세 표준 및 세율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보시면 2억에서 200억 원 이하, 200억 원 이하에서 20%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법인세 같은 게 우리가 지금 대부분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우리가 샀을 때 대부분 요 안에 들어갈 거예요.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가 2억 초과해서 200억 원. 그러면 20%밖에 안 나는 거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뭐 10억의 양도 차익을 생겼다고 그러면 지금 개인 종합소득세로 보시면 자 5억 원 초과 좌측 보시면 42%죠. 거의 2배 이상이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소득세가. 그러면 내가 건물 사가지고 10억을 건물 샀는데 개인 사업자로 타면은 42%의 세금을 내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법인으로 샀으면 20%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억 2천이 나냐, 2억 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맞냐? 법인을 당연히 선택하는 게 맞겠죠. 단, 법인으로 매수를 했을 때는 내가 이 법인 있는 거에 돈을 다시 끌어올려면 다시 소득세를 내고 다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법인 돈 내가 마음대로 끌어놓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인 투자에서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이 돈을 나한테 빼는 게 아니고 나는 배당이나 급여를 받고 이 목돈은 다음 건물 투자를 할 때 쓰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돈을 굴리는 거예요. 왜냐면 양도소득세가 계속 일반 사업자로 사는 것보다는 양도세가 적잖아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계속 할 사람들은 법인 사업자를 하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아니고 내가 그냥 나이가 좀 들었어요. 노후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난 현금 흐름을 계속 그냥 내가 여기서 월세 받고 싶어. 그러면 이거 딱히 팔 이유도 없어 보여요. 예를 들면 나는 이거 노후로 샀기 때문에 그건 개인 사업자를 사가지고 대출도 좀 적게 받고 개인 사업자를 사가지고 내가 월세 받고 그냥 내가 세금 내면서 그냥 월세 소득으로 내가 편하게 쓰는 거예요. 그럼 개인 사업자가 또 맞는 거예요, 이게 또. 왜냐면 법인 사업자도 언젠가 이거 나한테 끌어올라면 당연히 이거 돈을 내가 소득세를 지불하고 끌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 돈을. 그렇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크게 건물을 투자를 계속 지속해서 눈덩이처럼 부리려고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 법인을 세워가지고 증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이 좀 다르긴 해요. 목적이 달라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고 현금이 좀 많은, 뭐 이것저것 생각하시기 좀 골치 아프신 분들은 그냥 개인 사업자를 사는 게 좀 나아요. 왜냐면 좋은 알뜰한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 수익도 좋고 이런 걸 사가지고 개인 사업자 사가지고 그냥 이것대로 활용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이가 좀 젊으신 분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를 계속 영위하실 분들은 법인 투자가 맞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이 법인 투자, 개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내가 건물 투자할 때 법인 투자를 건물 산다? 그럼 법인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남들이 생각해서 법인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양소득세도 적으니까 법인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너무 일만 하는 거예요. 1에서 10가지 중에 일만 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 투자 하실 분들은 진짜 법인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법이 부실법인이 되면 나중에 은행에도 채권 회수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불륜 리스크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매수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